최근 미국의 인기 드라마 워킹데드에 출연했던 배우 타일러 샌더스가 숨진 채 발견돼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그의 나이 18세인데요. 부검 결과 사인은 펜타닐 과다 복용. 펜타닐은 모르핀보다 100배 더 강한 진통 효과를 가진 마약성 진통제입니다. 펜타닐 중독은 이미 미국에서는 심각한 사회 문제입니다. 미국 18세에서 45세 사망 원인 1위가 펜타닐일 정도인데요. 문제는 우리나라도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전문가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펜타닐은 이제 아편 유도체의 일종인데요. 대표적인 마약성 진통제 중에 하나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미국에서 약물 중독으로 사망한 타일러 샌더스 기사에 등장한 그 흰색 가루, 그게 바로 펜타닐이었는데요. 사실 펜타닐은 이제 알약보다는 이제 액체로 된 주사제나 붙이는 패치로 더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약입니다. 많이 알고 계시는 대표적 마약인 몰핀에 비해서도 역가가 한 100배 정도 되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해서 사용해야 하는 약물이고요. 실제 의료 현장에서는 수술 중 전신 마취, 그다음에 수술 직후 통증 조절, 무통 주사, 암성 통증 이런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약제입니다. 척추관 협착증이나 아주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들, 그다음에 이제 암성 통증인데 뼈 전이가 있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실제 외래에서도 처방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런 환자분들한테 처방하는 약제는 사실 펜타닐보다는 옥시코돈이라는 성분을 더 많이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펜타닐을 처방하는 경우에는 외래에서는 거의 패치를 처방한다고 보시면 되세요. 패치가 조금 천천히 약물이 흡수되기 때문에 사용상으로도 더 안전하고, 그다음에 오남용의 여지도 좀 더 적기 때문에 그렇게 처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2021년도에 나온 통계를 봤는데 그 전해에 비해서 마약성 진통제 전체가 처방량이 더 늘었더라고요. 특히 지금 문제가 되는 펜타닐 같은 경우는 알약만 따로 통계를 낸 건데도 21년 기준으로 148만 건 정도 집계가 됐으니까 사실 처방량이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의료 현장에서는 주사약이나 패치를 실제 더 많이 쓰고 있으니까 알약이 처방된 건수가 만약에 이제 10대, 20대에게 집중이 됐다면은 실제로 약물 오남용의 소지가 있는지를 조금 잘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약제로 조절이 안 되는 통증에만 처방을 하는 게 원칙인데 환자가 먼저 이게 좀 너무 아프니까 마약성 진통제를 쓸 수는 없겠냐라고 물어보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남용 사례들도 실제로 있습니다. 심지어 패치 제제도 이제 여러 병원을 다니면서 모아가지고 그거를 판매를 하는 경우도 제가 있었다고 알고 있고요. 저희 병원에도 이제 그런 분이 한 명 찾아와서 보통 이런 분들은 본인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하지 않고 외국인 등록번호나 도용을 하기에 손쉬운 그런 신분을 제시하면서 패치 처방을 요구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실제로 그런 처방을 받을 만한 심각한 어떤 질환이나 통증이 있는지를 물어보고 어떤 검사를 권유하면 대부분 회피하거나 검사를 거절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좀 약물 오남용을 하는 사례라고 좀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개인 의원 외래로 찾아오시는 분들은 판매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오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고요. 실제 이제 중독이나 어떤 금단 때문에 찾아오시는 분들은 이제 새벽에 응급실로 찾아가시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응급실 근무를 하다 보면은 그런 경우를 이제 적잖이 겪게 되고요. 실제로 이제 응급의학과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동료들이 그런 환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걸 이제 자주 듣게 됩니다. 모든 마약류는 공통적으로 호흡 중추에 대한 억제 작용을 가지게 되는데요. 숨을 쉬고자 하는 의지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단기간에 과량으로 마약류를 복용하게 되면은 호흡 중추 마비로 인해서 숨을 못 쉬어서 질식사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 경우가 제일 가능성이 높고요. 실제로 통제된 병원 환경에서는 이제 호흡을 보조할 수 있는 여러 이제 모니터링 장치나 기도 확보를 할 수 있는 준비를 해놓고 마약류를 투여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가정에서 중독자가 스스로 이렇게 투여를 하다 보면은 과량이 들어가서 정신을 잃은 채로 숨을 쉬지 않고 심혈관계에 대한 억제 작용도 있기 때문에 혈압도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깨어나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 마약을 시작할 때는 누구나 이제 복용했을 때 느껴지는 어떤 이제 심적인 편안함이나 유포리아라 그러죠. 어떤 황홀감을 느끼기 위해서 복용을 시작하게 되는데 모든 마약류가 다 복용을 하다 보면은 점점 피로 용량이 올라가게 돼서 결국에는 굉장히 많은 용량을 투여를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금단 증상이 생기기 때문에 약물이 제때 원하는 용량만큼 투여가 되지 않으면은 심각한 금단 증상들을 느끼게 됩니다. 이제 대표적인 게 펜타닐 같은 경우는 온몸이 극심한 통증을 이제 느끼게 되는 그런 종류의 금단을 느끼기 때문에 이게 어떤 뭐 심리적인 의존성, 뭐 하고 싶다 이런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고 약을 하지 않으면은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에 시달리게 돼서 어쩔 수 없이 약물을 계속 하게 되는 그런 코스로 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물 투여 초기에는 변비나 오심, 구토, 그다음에 뭐 가려움증 같은 부작용이 나타나곤 하는데 대부분 이제 이 약제를 좀 지속적으로 사용하다 보면은 이런 종류의 부작용들은 점점 없어지게 되고 중독으로 고용량을 투여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제 뭐 인지 저하나 기억력 감퇴, 뭐 인격의 변화라든지 이런 이제 정신적인 부작용도 심각하게 나타날 수가 있고요. 결국에는 폐인처럼 살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병원에서 마약류를 사용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보관을 금고에다가 하고 2명 이상의 의료인이 더블 체크를 하면서 사용량, 투여량, 그리고 이제 뭐 남은 양이 있으면은 그거를 정확하게 폐기를 하는지를 다 검토를 해서 하기 때문에 사실 뭐 오남용의 우려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처방약으로 받은 경우에는 이것도 이제 환자를 믿고 처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 이런 것들이 시중에 유통이 돼서 특히 이제 판단력이 아직 여물지 않은 10대나 20대들이 마약에 처음 중독이 되게 된다면 투여 용량이 점점 올라가고 끊으려고 해도 금단 때문에 끊을 수 없는 그런 나락으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마약류 투여는 아예 시작을 하지 않는 것이 정답입니다.